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액팅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강의 영상을 녹화하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정말로 간만에 동영상 올립니다. 네. 학생들 입시를 지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동영상 하나 올리기도 어렵네요. 양해 바랍니다. 네. 근데 어느덧 채널 K-액팅의 구독자가 100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제 강의를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바득바득 시간을 내서 동영상 하나를 올려봅니다. 네. 오늘은 연기는 호흡이다 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할까 하는데요. 네네. 연기에 처음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연기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기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연기가 망가지기도 하고 아니면 대사 쪼가 박히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많이 혼란스러워하죠. 네네. 그리고 자신의 연기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뭐가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이 감도 못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배우는 항상 왜? why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연기 훈련 방법에 관한 동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네. 왜 그런 훈련을 하는지, 그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고 연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네. 뭐가 좋은 연기고 어떤 연기가 바람직한 연기인지, 그리고 배우란 무엇이고 왜 배우가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없다면 네. 여러분들은 GPS나 나침판이 없이 망망대해서 노를 젓는 것과 마찬가지 신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연기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K-액팅의 연기 강의는 저의 수십 년 배우로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네. 연기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 끝에 발견하게 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항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많은 연기 강의가 있겠지만 정말로 좋은 연기 강의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저도 시간이 좀 더 한가해지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기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자주 올릴 테니까 네네. 네, 계속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조만간 실시간 스트리밍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그 네. 방법을 알아서 네네. 실시간으로 구독자들과 정기적으로 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채팅창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생방송이죠? 네, 생방송. 네. 근데 제가 아직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요즘은 아직 시간이 없어갖고 테스트를 해보고 네네. 괜찮겠다 싶으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 전에 먼저 공지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연기는 호흡이라는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네. 연기는 호흡이다. 좀 뭐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을 알고 나면 그렇진 않습니다. 연기는 호흡이다. 여러분들도 연기를 배우면서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봤을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연기 교육 현장이나 연극, 영화 작업 현장에서도 많이들 쓰는 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연기는 호흡이라는 말을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네. 왜 연기가 호흡인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배우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네. 그 의미를 파악할 생각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쓰니까 관습적으로 말들을 하는 거. 배우는요, 네. 항상 역할 연기를 할 때 자기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무슨 이유로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존재죠. 그쵸. 역할 연기를 할 때조차 이래야 되는데 네. 자기가 연기를 하면서 쓰는 말들을 뜻도 모르고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일종의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독. 네. 독. 네, 배우를 할 사람들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그리고 뭐 대학로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도 선생님들이나 연출들이 연기는 호흡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면 굉장히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대답해 주셔서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어서 네. 제가 자문자답의 심정으로 책도 쓰고 논문을 쓰면서 연기에 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연기는 호흡이라는 말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막연하긴 하지만 연기는 호흡이라고 하셨던 거겠죠. 호흡. 호흡을 한자로 쓰면 내쉴 호, 들이마실 흡
그러니까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걸 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네. 결국 호흡은 숨을 쉰다는 의미인데 편의상 들숨과 날숨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오는 숨을 들숨이라고 하고요. 네. 한자에서는 흡에 해당하는 단어죠. 네. 내쉬는 숨을 날숨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호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게 호흡인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이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라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근데 연기를 할 때는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네. 실제 연기 교육 현장에서도 넌 연기할 때 호흡이 짧아. 감정이 호흡이 없잖아, 호흡이! 호흡이 안 느껴져. 등등등. 굉장히 애매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호흡이라는 건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걸 연기와 적용시켜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다들 뜬구름 잡듯이 연기는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나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근데 연기는 호흡이라고 했었을 때도 다뤄야 될 범주가 넓다 보니까 설명이 미진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만약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을 꾸준하게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네. 테니까요. 그 전에 올려놓은 동영상들 중에도 기승전 호흡, 즉 연기는 호흡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네. 배우는 호흡을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올바른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는 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연기를 배우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52살 됐으니까 한 30년 정도 연기와, 30년이 아니네요. 40년 정도 연기와 관련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네. 실제로 배우가 연기를 할 때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면, 그래서 자연스러운 호흡을 유지할 수 없으면 좋은 연기를 펼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대학에서도 한 10여 년 동안 연기에 관련된 강의를 했었죠. 네. 그때 했던 교과목들이 대략 호흡과 발성, 화술, 장면 연기, 즉흥 연기, 매체 연기, 연극 제작, 공연 제작 실습, 뭐 이런 종류들이었었는데, 이 많은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설명했던 게 바로 호흡에 대한 거였어요. 네. 네. 근데 제가 대학에서 호흡과 발성 같은 과목을 강의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호흡과 발성이 중요하다는 걸 다 같이 공감을 해요. 네. 근데 그 호흡과 발성이 왜 중요한지, 네.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연기에서 호흡은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연기를 표피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네. 그렇다 보니까 내적 진실성이 결여된 껍데기 연기를 하게 되는 건데, 네. 실제로 연기를 지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호흡과 발성을 가르치는 분들도 이런 상관관계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맞아요.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게 연기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배우가 안정된 호흡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면 연기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네. 그래서 복식 호흡이니 횡격막 호흡이니 뭐 호흡에 대한 훈련들을 하는 건데, 네. 어쨌든 뭐 연기와 호흡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략적으로 역할 연기와 호흡의 관계, 그리고 호흡과 감정의 관계, 네. 그리고 우리가 앙상블 연기라고 하죠. 네네. 그 연기를 주고받을 때 나타나는 호흡의 관계, 네. 그리고 대사와 호흡의 관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작과 호흡의 관계 등을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역할 연기도 호흡입니다. 역할 연기. 배우 연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할 연기라는 거 다들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역할 연기를 제대로 하려면 내가 어떤 호흡의 상태를 유지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물론 역할 연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인물의 심리적인 상태나 신체적인 상태, 연령대, 뭐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성향, 네. 직업적인 특성, 네. 걸음걸이, 척추의 자세, 동작, 뭐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표현해야만 되겠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선 결국은
호흡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 문제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젊은 사람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은 숨을 쉬는 거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젊은 사람들은 또 좀 더 호흡이 활기가 있고요. 네. 나이 든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느리고 호흡에 힘이 없죠. 활력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람은 호흡을 머금고 있는 상태가 다릅니다. 그렇겠죠? 네. 병약한 사람은 왔어? 아니야. 안 아파. 이런 식으로 호흡이 얕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태가 되겠죠? 네. 이처럼 제대로 된 역할 연기를 수행하려면 각각의 인물마다 나타나는 무수히 많은 차이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근원에는 호흡이 있다는 거죠. 즉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숨을 어떻게 쉬느냐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요. 여유 있는 사람도 있고 네. 둘은 호흡이 다르겠죠. 네. 네.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호흡이 다릅니다. 네. 신분이 높은 사람은요. 갑질을 하기 때문에 호흡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신분이 낮은 사람은 이게 많이 모셨습니까? 아닙니다. 날이 이런 식으로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우유부단한 사람과 의지가 강한 사람 다르겠죠. 네. 이런 모든 차이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결국은 호흡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는 역할에 따라 목소리도 다르게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보이스 톤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말의 속도도 다르고 모든 것 다르게 낼 수 있어야 되죠.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결과적인 면, 즉 보여지는 부분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것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호흡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역할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목소리에 대한 훈련도 중요하지만요. 그러한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호흡에 대한 훈련이 먼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할 연기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뭐 자세나 걸음걸이, 동작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런 것들도 호흡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네. 설명을 할게요. 네. 어쨌든 이렇게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연기인 자연스러운 역할 연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정의 전환은 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배우 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 표현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제가 감정 표현에 대한 내용도 동영상으로 몇 개 정리해서 올렸었는데 감정 표현 또한 호흡의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모르고서는 제대로 된 감정 표현을 할 수 없지요. 네. 제가 저번에 감정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감정이란 외적 자극에 대한 나의 신체적인 반응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감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감정 표현을 한답시고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을 쥐어짜고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뭐 올바른 감정에 접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일단 호흡과 감정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요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우리의 뇌는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명령을 내립니다. 네. 그러한 반응을 충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충동에 따라 그에 맞는 들숨을 쉬게 되는데 네. 즉 충동에 따라서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폐 안에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딱. 하지마! 다시 한번 딱. 때렸다. 왜 때렸지? 아프다. 뭐지? 에이씨!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고 하는 거죠. 이때 들어오는 들숨을 우리는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의 응축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즉 내가 외부의 자극에 대해 슬픔의 정서를 자극받았다면요. 들숨은 슬픔의 형태를 지닌다고 할 수 있고요. 분노의 정서를 자극받았다면 화의 형태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호흡이 들어오고 나면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갈무리합니다. 네. 즉 들숨을 한번 정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소리를 내게 되죠. 네. 이때 나가는 소리 이거를 바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외부로부터 자극이 가해진다. 네. 뇌는 이를 인식해서 반응을 위한 명령을 내린다. 네. 횡격막이 내려가고
공기가 들어온다. 네. 이때 들어오는 공기는 감정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흡이 들어왔으면 호흡이 정리가 되고 나서요. 이 호흡의 정리는 되게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렇죠. 건데 네. 호흡의 갈무리를 통해서 반응의 양태를 결정합니다. 네. 그리고 횡격막과 호흡근의 압박에 의해서 날숨이 쉬어지죠. 네. 즉, 이 날숨이 나가면서 이 소리와 몸짓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뭐 제가 나중에 호흡과 감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를 할 텐데 네. 이렇게 인간의 감정 표현은 바로 호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연기적으로 이런 테크닉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네네.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요. 인간들이 반응을 네네. 할 때 이 호흡의 전환들 이게 결국 들숨을 그렇죠. 통해서 감정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 이건 잠깐만 유심히 본인을 그럼요. 관찰하거나 타인을 관찰해도 알 수 있는 네네. 건데 네. 연기할 때 어렵죠. 네. 근데 연기할 때 이런 관찰이 없으니까 네. 무턱대고 소리 질러, 울어, 화내 이러는데 그러니까 숨 안 쉬고 아니 미친놈이 제목을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절대 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호흡이 바뀌지 않고 소리의 네네. 어떤 질만 바꾼다든지 네네. 표정만 바꾼다든지. 외치는 거죠, 그냥. 그렇죠. 어. 그래서 진정성 없다는 소리를 네네. 듣는 네. 거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연기를 배우거나 연기를 할 때는 뭐 어때요? 그 지금 영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 표현에 대한 강박관념에 빠져서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소리를 쥐어짤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아니 미친놈이 제목을 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 감정 표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뭐 정서적 훈련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바로 이러한 신체적 긴장으로 인해서 호흡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즉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쓴 그 배우를 위한 화술과 연기라는 책에서도 네. 책 표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네. 설명을 드린다면 감정을 쥐어짜지 않으려 할 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진정한 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네. 과도한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배우의 몸은 세포적인 감각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네. 무대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배우가 되어야 한다. 배우의 호흡이 자유롭지 못할 때 배우의 연기는 이미 실패한 연기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던 거죠. 네. 이 말 안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제 책이 출간된 지가 한 10여 년 됐는데 네. 그래도 그동안 한 5천 권 가까이 네. 판매가 됐으니까 예전에 비해선 사람들이 이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 이렇게 수업하는 거 내용 들어봐도 선생님들이 호흡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얘기하고 그걸 뭐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카메라 연기 수업을 네네. 많이 하는데 네. 이 책을 많이 권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책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뭐 그렇게 호흡의 중요성을 제가 책에서도 많이 설명했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뭐 아직 벌써 10여 년이 흘렀는데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앙상블 연기, 배우의 장면 연기, 네. 듣고 말하기 이런 것도 호흡을 통해서 그것도 호흡을 통해서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여러분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배우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독백 연기 같은 것보다는 주로 장면 연기를 하게 될 거예요. 즉 2명이나 3명, 4명 뭐 혼자서 연기를 하는 장면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대화하는 장면을 연기하게 되겠죠. 왜냐면 공연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을 하게 돼도 결국 장면 연기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될 테니까 네. 이때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려면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반응이 자연스러우려면은 호흡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혹은 대학로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들조차도 자기 대사를 한 다음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듣지를 못하고 네. 상대방이 말을 하는 동안에 자기 대사할 준비만 하느라고 맞아요. 숨도 쉬지 못하는 상태에서 잔뜩 긴장한 상태로 있곤 하는데 네. 숨을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는 거죠. 너 나한테 왜 그래? 하면 저 사람이 말하면 근데 왜 그러냐고 이러면 되는데 너 나한테 왜 그래? 저 사람 말하고 있는데 숨도 못 쉬고 있다가 근데 나한테 왜 그러냐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러면 이제 모노톤의 연기가 된다고 하죠. 연기가 단조로워집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 대사는 결국은 상대방의 말에 대한 반응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반응이 있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러냐고 이렇게 호흡이 있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네. 겁니다. 자,
상대방이 말을 한다. 내 귀는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뇌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네. 뇌의 명령은 자연스럽게 들숨을 동반하게 되고요. 그 결과 왜 그러냐고 라는 말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언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언어 연쇄 과정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뭐 위에서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게 실제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정리하고 말을 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느라고 어려웠지만 그냥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니 하지마 이런 식이었던 거죠. 네. 거의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선 당연히 이렇게 하고요. 근데 연기를 할 땐 그게 내 충동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어려워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거고요. 절대 아닙니다. 되게 쉬워요. 제가 그래서 카메라 연기 네네. 수업을 하면서 이 책을 많이 권장하는 이유가 사실 네. 카메라 연기에서는 리액션 컷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쵸. 대사 외에 네. 중요한 게 듣는 연기. 그럼요. 듣고 그냥 반응하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숨 쉬고 있는 연기죠. 근데 네네. 그것들이 안 되는 경우에는 편집에서 쫙 잘려버리거나 네네. 아니면 감독이 현장에서 따로 그 컷을 이렇게 봐. 숨을 내쉬어. 네. 한숨 한번 쉴래? 네. 시선 저리 뺄래? 네. 이런 디렉팅으로 마치 무슨 그럼요. CF 찍듯이 네네. 또 촬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사실 기본적인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인 그렇죠.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말을 했는데 나는 답답해서 한숨을 한번 쉬는 거예요. 아, 진짜 어렵다. 이러면 되는데 이 숨을 못 쉬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네. 이 쉬운 게 안 되면서 지금 연기를 한다고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영화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네, 있죠. 네. 왜냐면 대사를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그 리액션 컷을 이렇게 담고 있으면 그 사람의 반응이 더 네. 중요한 거니까.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들숨이 이루어진 뒤에 말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음 대사를 미리 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숨도 쉬지 못하고 대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네. 많이들 그래요. 그냥 대사 릴레이. 네네. 그게 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맞아요. 있어요. 네. 이래서 연기는 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즉 자극과 반응, 듣고 말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호흡이 안정적이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의 문장은요. 여러분들이 대사할 때 이제 문장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네. 하나의 문장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하나의 흐름의 단위이고요. 네. 그리고 생각의 흐름의 단위는 한 호흡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네. 즉, 내 생각의 흐름은 호흡의 변화를 통해서 구분된다고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대부분 연기를 할 때 대사 중심의 연극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대사를 한다라고 하는 건요. 즉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호흡을 원동력으로 하죠. 네. 소리의 원동력이 뭐예요? 공기입니다. 공기. 네. 즉 들숨을 통해서 공기가 확보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연기를 하기 위해선 숨을 쉴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 그렇죠. 그 공기가 있어야지 에너지 있게 대사 치는 것도 가능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사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호흡의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네. 일상에서 우리는 뭐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안정된 호흡의 상태에서 말을 합니다. 네. 근데 연기를 할 때는요. 내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 즉 극중 인물의 말, 네. 대사를 하다 보니까 네. 긴장을 해서 불편한 상태에서 연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정적인 호흡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복식 호흡이니 횡격막 호흡이니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 하나의 문장은 우리가 가진 생각의 흐름을 하나의 단위로 표현하는 거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 하나의 생각은 하나의 호흡의 단위를 가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즉, 나 너 좋아해. 근데 이제 그만 만나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이런 식의 대사가 있다고 했었을 때 하나의 문장은 한 생각의 흐름이기 때문에 문장이 바뀔 때마다 호흡이 변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런 대사를 넣고 할 때 문장이 짧으니까 한 호흡에 두 문장, 세 문장씩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너 좋아해. 근데 이제 그만 만나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이게 뭐 하는 거죠? 나 너 좋아해. 근데 이제 그만 만나야 될 것 같아. 미안해. 아무리 대사를 빨리 쳐도 각각의 문장에 호흡의 단위가 있어야 됩니다. 왜? 네네. 이 사람이 말을 할 때 생각이 다 달라진 거잖아요. 네네. 감정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호흡의 변화를 통해서 그 감정의 전환이나 의미의 전환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문장에 마침표나 물음표, 느낌표가 있다고 하는 건 하나의 문장이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의 호흡의 단위가 끝났다. 한 생각의 흐름이 끝났으니까 맺어줘라. 네. 이런 뜻이거든요. 맞아요. 뭐 제가 이 마침표, 끊기, 뭐 호흡의 단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이겠죠. 네. 근데 일단은 오늘 강의의 주제가 왜 연기는 호흡이라고 하는 건지 뭐 이 부분을 갖다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니까 네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동작. 엥? 엥? 아니 동작하고 호흡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동작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올림픽이나 네. 아니면 체육대회 같은 거 봤을 때 장대 높이 뛰기 하는 선수들 보면 어떻게 돼요? 뛰기 전에 뭐 하나요? 몸 풀죠. 몸을 풀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뭐냐면 자, 레디 고 하면 호흡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딱 장대를 딛고 높이 뛰기를 했을 때 호흡이 제대로 맺히느냐 맺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움직임은 이 호흡하고 다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배우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동작과 호흡이 관계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연기를 배우는 학생들 있잖아요. 네. 무대에서 걸음을 걷거나 동작을 할 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긴장이 돼갖고 네. 그게 안 돼요. 걷는 게 안 돼요. 동작도 안 되고. 네. 야, 팔 좀 이렇게 해봐. 그럼 팔 하라 그러면 제가요? 뭐 이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쌤들이 편하게 해, 편하게 움직여라고 지시를 하겠지만 그게 생각대로 안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신체적 긴장이 풀리려면요. 이것 또한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호흡이 불안정한데 동작이 자연스러울 리가 없죠. 그렇게 되지 네네. 못하죠.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으로 인해 잔뜩 움츠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동작이 안 되는 건데 이때 여러분은 아마도 이 숨도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뭐 숨을 쉬긴 쉬죠. 네. 이렇게. 물론 자연스러운 동작을 하는데 뭐 호흡만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동작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동작을 할 수 있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호흡의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네. 하는 거죠. 즉 자연스러운 호흡을 할 수 있어야지만 자연스러운 동작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긴장 상태에서는 연기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들은 뭐 스트레칭을 하기도 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 뭐 몸풀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훈련을 할 때도 이게 다 호흡하고 연결시켜서 하게 돼요. 바로 신체의 움직임과 호흡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호흡이 불편하면 실패한 연기를 하게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연기는 호흡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왜 연기를 호흡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좀 장황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따로 매 강의마다 이렇게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후에도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좋은 배우가 되는 그 순간까지 K액팅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